이번 시간은요, 곱셈과 나눗셈을 함께하는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핵심의 개념을 바탕으로 이번 시간은 서술형 문제에 도전해서 해결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 곱셈을 활용하는 경우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곱셈과 나눗셈을 활용해서 생활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서술형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서술형 첫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탕은 한 상자에 125개씩 24상자가 있고 초콜릿은 한 상자에 146개씩 17상자가 있습니다. 사탕과 초콜릿 중에서 어느 것이 몇 개 더 많은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문제에서 구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구하려는 것은 사탕과 초콜릿 중에서 어느 것이 몇 개 더 많으냐, 이것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주어진 조건을 보면 사탕은 이마만큼이 있더라. 이것이 바로 주어진 조건이 되죠. 또 초콜릿은 이만큼이 있더라. 역시 주어진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하려는 것과 주어진 조건을 알았으니까 문제 해결의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이런 문제는 식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요. 필요한 식은요. 사탕이 모두 몇 개인지 구하는 식이 하나 필요하겠죠. 그리고 초콜릿이 모두 몇 개인지 구하는 식이 또 하나 필요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각각의 개수를 구한 후 그들의 차를 구해야 해요. 차를 구할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면 되는 겁니다. 단 이 문제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순히 그 차만 답으로 적으면 안 된다. 왜일까요? 어느 것이 얼마나 더 많으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동시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풀이 과정 다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써나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쓰세요. 우리 표현한 것처럼 사탕이 모두 몇 개인지 구하는 식을 쓸 것이다. 그러면 이건 125개씩 24상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두 수의 곱을 통해서 구할 수 있고요. 초콜릿은 어때요? 한 상자에 146개씩 17상자라고 했으니까 이와 같은 두 수의 곱으로 그 개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 한번 곱해보도록 할까요? 125에다가 24를 곱해 줄 거예요. 5, 4, 20, 2, 4, 8, 1, 4는 4, 5, 2, 10, 2는 4, 1, 2는 2, 이걸 더해 주었더니 이와 같이 3000으로 표현이 됩니다. 사탕은 3000개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초콜릿의 경우에는요. 146에다가 17을 곱해 주는 거예요. 6, 7에 42, 4, 7에 28, 1, 7은 7, 6, 1은 6, 4, 1은 4, 1, 1은 1 더하면 이렇게 2482개입니다. 라고 표현이 되죠.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무엇이 무엇보다 몇 개가 더 많은가? 더 큰 수는 3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탕이 더 많다. 누구보다? 초콜릿보다. 그런데 몇 개가 더 많으냐라고 얘기를 하였으니까 3000에서 2482만큼을 빼주면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두 수의 차는 518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럼 결론 다 내렸어요. 답을 표현해야 되겠죠? 답은 사탕이 518개 더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를 풀 때는 구하려는 것, 주어진 것 먼저 밝혀주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흐름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마지막에 답을 정확히 표현하는 거 놓치지 말고요. 됐죠?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바로 활용되는 곱셈에 관련한 문제였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또 다른 문제에 도전해 보도록 할까요? 역시 문장으로 주어져 있어요. 뭘 구하려고 하는 것인지
누가 주어진 조건이 되는 것인지 이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표 269장을 36명의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하였더니 몇 장이 모자랐습니다. 남는 우표가 없이 똑같이 주려면 적어도 몇 장의 우표가 더 필요한가요?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구하려는 건 뭘까요? 여기서는 적어도 몇 장의 우표가 더 필요한지 이것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적어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할게요. 주어진 조건은요. 우표가 이만큼이 있는데 36명의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 주어진 수들 이런 거 있죠? 주어진 조건입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하나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남는 우표가 없이 똑같이 나누어 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뭔가 나누어 준다라는 상황이 벌어졌네요. 그렇다면 나눗셈 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봐야겠습니다. 어떤 식이 필요할까요?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269 나누기 36을 계산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풀이 과정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나눗셈식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269 나누기 36의 몫과 나머지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269 나누기 36 이때 몫은요 한 자릿수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 자릿수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36을 40에 가깝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40에 6을 곱하면 240이죠. 이거 40에 7을 곱하면 280이죠. 자, 그런데요. 280은 269에 가깝죠. 40이라고 하는 수를 생각해 보면 36은 40보다는 작은 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몫을 7로 한번 예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다시 예상하고 확인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랬더니 7, 6에 42, 7, 3, 21. 자, 이렇게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작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따라서 이때 몫은 7이고 나머지가 17이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구해놓고 나서 보면 36명에게 7장씩 나누어 주면 17장이 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뭐냐면 따라서 남는 우표가 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려면 적어도 우리 아까 문제 읽을 때 적어도라는 이 단어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적어도 36 빼기 17 그럼 36에서 17을 빼볼까요? 그랬더니 19가 되죠. 19장의 우표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36명에게 남는 17장을 한 장씩 또 줄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17명한테는 줬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나머지 19명한테 주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19장만큼의 우표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라는 말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9장이 있어도 되겠고요. 아니면 19장에 36장만큼이 더 있어도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 55장이면 한 사람에게 7장씩 주고요. 2장씩 더 주면 된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와 정말 19도 답이 될 수 있고 55도 답이 될 수 있고 그거보다 36만큼 큰 수도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적어도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답을 딱 하나로 표현해 주려고 했던 겁니다. 바로 이 적어도라는 말은 이래서 중요한 거죠. 그렇담 문제 풀이 과정 나타내 주었으니까 적어도 19장의 우표가 더 필요합니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네요. 이 문제는 뭐가 중요한지 강조해 두었어요. 자, 이제 우리 또 하나의 문제를 만나보려고 해요. 이번엔 어떻게 그 풀이 과정을 나타내주면 좋은 걸까요? 수카드 관련한 문제입니다. 수카드 27549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가장 큰 세 자리 수와 가장 작은 두 자리 수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수로 세 자리 수 나누기 두 자리 수를 만들고 계산하려고 합니다.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이런 경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요. 세 자리 수 나누기 두 자리 수를 만들고 계산까지 해 주어라. 바로 구하려는 것이죠. 주어진 조건은 수카드. 어떤 것들이 주어졌는지 보고요. 이걸 가지고 가장 큰 세 자리 수와 가장 작은 두 자리 수를 만들어라 라고 했다라는 거 놓치지 마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풀이 과정에서 무엇을 언급해야 합니까? 가장 큰 세 자릿수, 가장 작은 두 자릿수, 이걸 언급해야겠죠. 풀이 과정에 이게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큰 세 자리 수는 제일 큰 수부터 높은 자리에 써서 표현을 해야 하는 거니까 975이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세 자리 아니지? 여기선 두 자리 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두 자리 수는 제일 작은 수부터 높은 자리에 써서 24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이거 만들어라, 계산해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975 나누기 24 이것의 목과 나머지를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러면 975 나누기 24 몫은 두 자릿수가 될 거고요. 97 안에 24는 4번 들어갑니다. 4, 4, 16, 4, 2, 8 그랬더니 이처럼 15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15 안에 24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그 얘기는 몫의 1의 자리에 0을 써야 한다라는 걸 말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몫은 40이고 나머지는 15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는 거죠. 풀이 과정 어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답을 적어 정리를 합니다. 답은 975 나누기 24는 40 나머지 15와 같더라. 만들어주고 계산한 것까지 표현해서 서술형 문제 완성해 주세요. 문제 모두 해결됐어요. 그럼 우리 단원 확인평가 문제 도전해 볼까요? 이 문제는요. 곱이 작은 것부터 차례로 기호를 쓰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은 이 문제만 잘 해결할 수 있으면 배웠던 곱셈들이 다 정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순서로 계산해야 하는지 볼게요. 기억은 328 곱하기 67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선은 328에다가 7을 곱해 주어야겠죠. 계산해 볼까요? 1의 자리, 15의 자리, 100의 자리 순서로 계산하니까 8, 7에 56. 자, 이렇게 5가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2, 7에 14. 올림한 것과 더해서 9라고 써야죠. 그 다음은 3, 7에 21이지만 올림한 것이 있어서 이와 같이 써서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 6에 48. 이때 8은 10의 자리에 써야 해요. 이때 6이 실제로 60을 나타내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 2, 6, 12 올림한 것과 더해서 6이라고 써주고 3, 6, 18이지만 여기 있던 1을 더해서 9라고 써서 나타내야 합니다. 이제 이 두 곱을 더해 볼까요? 6이 되고요. 17이 되죠. 9가 되고요. 11이 되고 여기는 2라고 써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니은을 계산해 봐요. 254에다가 83을 곱해 줄 거예요. 4, 3, 12, 5, 3, 15 올림한 것과 더해서 6이라고 써야죠. 그 다음은 2, 3은 6, 1과 더해서 7이라고 써주세요. 또 4, 8에 32, 5, 8에 40 그런데 올림한 거 있으니까 3을 여기다 써야 하죠. 그 다음은 2, 8에 16, 4하고 더하니까 이처럼 20으로 써서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을 더하면 2, 8, 0,
1, 2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디귿을 계산해 볼 겁니다. 762에다가 34를 곱해 볼게요. 2, 4, 8, 6, 4, 24, 7, 4, 28이지만 2랑 더해서 30. 또 2, 3은 6, 6, 3, 18, 7, 3, 21이지만 올림한 것과 더해서 2로 나타내 주세요. 더해 볼까요? 8, 10, 9, 5, 2 이렇게 써서 나타내 줄 수 있죠? 이제 리을이에요. 524에다가 49를 곱해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49, 36, 29, 18. 그런데 3이랑 더해 주세요. 21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59, 45, 2와 더하니까 이 자리는 7로 써서 나타낼 수 있어요. 44, 16, 24, 8, 1과 더해서 9, 54, 20 표현해주고 더해주면 6, 7, 여기 6이 되죠? 5가 되고 2 이렇게 써서 나타내 줄 수 있어요. 자, 문제는 한 문제 같았지만 실제로 보니까 다 4개를 해결해 주어야 하네요. 거기다가 5번째 단계가 또 있어요. 비교를 해서 곱이 작은 것부터 차례로 기호를 써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 곱이 제일 작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곱이 제일 작은 것을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니은을 써주고 그 다음으로 곱이 작은 것은 기역이에요. 이제 디귿과 리을을 비교해 보세요. 리을이 더 작아요. 마지막으로 디귿이 가장 크구나 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각각을 다 계산하고 거기다가 곱의 크기까지 비교해 주는 문제였답니다. 해결되었네요. 다음 문제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이번엔 몫이 두 자릿수인 나눗셈을 찾아 기호를 쓰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역, 니은, 티귿, 리을 이거 다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죠. 몫이 두 자릿수인 나눗셈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요. 나누어지는 수의 왼쪽 두 자릿수와 나누는 수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과 같이 29가 42보다 작은 경우라면 몫은 한 자릿수로 결정이 됩니다. 한 자릿수. 이렇게 1이라고 표현을 해둘게요. 니은의 경우에는 어때요? 나누어지는 수의 왼쪽 두 자릿수 22가 나누는 수 27보다 역시 작습니다. 몫은 한 자릿수입니다. 자, 디귿을 한번 볼게요. 디귿의 경우에는 세 자릿수의 왼쪽 두 자릿수가 27이고요. 나누는 수는 29죠. 27이 29보다 작네요. 이럴 때 몫은 한 자릿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리을은 조금 다릅니다. 세 자릿수의 왼쪽 두 자릿수가 20이고요. 이것은 나누는 수 18보다 큽니다. 이런 경우 바로 몫이 두 자릿수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계산하는 문제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몫이 두 자릿수인 나눗셈을 찾아 기호, 리을로 답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 알겠죠? 몫이 한 자릿수인 거, 두 자릿수인 거 구분하는 방법을 익혀두는 문제였어요. 이어서 만나볼 문제는요.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는 문제가 주어졌군요. 그런데 보면 세 자릿수를 두 자릿수로 나눴을 때 몫이 두 자릿수인 경우의 나눗셈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까요? 여기 보니까 몇십 1에다가요. 몫의 10의 자릿수를 곱하였을 때 그 결과가 31 이렇게 표현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자릿수에서 이거 실제로 값이 310이잖아요. 310을 뺐더니 100, 몇십, 몇 이렇게 표현이 된대요. 이 자리에 어떤 수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겠나요? 알 수 있네요. 왜냐면 9에서 1을 빼면 이거는 8이거든요. 그리고 2는 그대로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나누어지는 수의 100의 자릿수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겠습니다. 왜냐? 4에서 3을 빼야지 1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때 이 나누어지는 수의 10의 자리수는 3이 될 거고요. 몫의 10의 자리수는 1로 표현이 될 거란 말입니다. 31에 1을 곱하면 31, 물론 실제로는 310을 뜻하죠. 빼면 182가 남고요. 182 안에 31이 몇 번 들어갈까요? 이럴 때 5번. 그럼 1, 5는 5, 3, 5, 15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이런 경우 빼니까 나머지가 27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문제가 해결이 됐네요. 또 하나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이 문제를 보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쉽게 생각할게요. 자, 만약에 이게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37에 15를 곱한 수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나머지가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가 있는 경우 이 나누어지는 수가 가장 크게 되는 경우는 나머지 중에서 제일 큰 나머지는 무엇이냐?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이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해요. 37보다 작으면서 제일 큰 수는? 그렇죠. 36이죠. 이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경우에 37 곱하기 15만큼을 계산해 줄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자, 이렇게 한번 곱해 볼게요. 7호 35, 3호 15, 7일은 7, 3일은 3 더해 주었더니 5, 5, 5 이렇게 되죠. 그런데 나머지가 있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555에다가 36만큼을 더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값이 59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러므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59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모두 해결했는데요. 수업을 잘 들은 친구들은